자, 오늘 제가 일정 연수 강의를 하게 됐어요. 특수교사 선생님들 일정 연수에 국어과 교수학습의 실제에 대해서 강의를 하게 됐는데 오늘 3시부터 하거든요. 좀 미리 나와서 아침부터 좀 준비를 해두고 세팅을 해뒀어요. 오늘 임시 공휴일이라서 학교를 나왔는데 임시 공휴일에 학교를 나왔더니 학교에 아무도 없고 철문이 굳게 닫혀있는 거예요. 제가 철컥 열고서 지금 들어왔거든요. 학교엔 저 혼자뿐이고 숙직 서시는 아저씨 한 분 계세요. 에어컨도 안 나와서 오늘 더워갖고 힘들 것 같아요. 에어컨만 나오면 좀 좋을 텐데. 이렇게 할 건데 좀 웃긴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막상 PPT를 보고 시작을 하면 계속 뭐 이야기를 할 수 있는 3시간 강의거든요. 할 거리들을 준비는 했지만 어떨지 몰라서 리허설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자,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특수학급 초등국어 교수학습 방법의 실제를 강의할 특수교사 전소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줌으로 만날 거예요. 우선 제 소개를 간단히 하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네, 지금 시간 6시 한 10분 됐을까요? 이제 집으로 갑니다. 아무도 없는 학교. 복도 되게 길죠? 오늘 첫날이고 내일 또 울산교육청 선생님들한테 또 합니다. 오늘 한번 했으니까 내일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울산교육청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일정 연수가 있는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 준비를 해서 학교에 일찌감치 나왔고요. 아침엔 커피 앤 도넛. 사실 애들 밥 챙기면서 밥도 조금 먹었어요. 밥심으로 살아야지. 오늘의 카페인 필터 커피가 좋대요. 저는 필터 커피를 좋아해서 이렇게 매일 아침 드립으로 마시는데 저는 여름맞이 히피펌을 해갖고 아직도 머리가 조금 어색하기는 해요. 스크립트를 좀 짜놨는데 이대로 말은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영상 보면서 공유하면서 줌으로 처음으로 이렇게 수업을 해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방식으로 우리 애들이랑도 수업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전체 이제 일반 학급들도 다 쌍방향으로 수업을 하지 않을까?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모르겠어요. 자, 자료들은 선생님들한테 막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준비를 해놨고요. 제가 여태까지 유튜브에서 보여드렸던 영상들 뭐 그런 내용들인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선생님들한테 얘기해드릴 수 있는 게 제가 했던 거에 대한 얘기들이니까 일정 연수 받으신 선생님들이 생각보다 나이가 좀 있으셨어요. 학위사 5년 이상 된 선생님들한테 일정 연수를 받으니까요. 일정 연수 옛날에 받았을 때는 그때가 제가 9년 차였나 봐요. 9년 차 때 국립특수교육원이 안산에 있었을 때 그때 가서 받았었거든요. 일정 연수 기간 방학 내내 받는 게 참 힘들었었는데 그때는 그냥 성적 신경 안 쓰고 연수를 좀 즐겨보자라는 마음으로 들었었던 것 같아요. 기억이 나요. 자, 몇 시부터지? 이제 5분 남았네요. I'm ready. 링크된 회의 주소를 클릭하니까 호스트가 이 회의를 시작하기를 기다리십시오. 3시에 오픈한대요. 그래서 오디오 테스트 먼저 할게요. 그러면 저한테 스피커 빔 테스트 소리가 들려요? 중지. 됐어. 잘 들려요. 이렇게 해서 테스트하고 기다리면은 3시 돼서 열어주시더라고요. 일정 연수 받았을 때 제가 첫 번째 쓴 책이 나왔었거든요. 2009년도 겨울에. 그래서 그때 책 홍보도 하고 다니고 그랬던 것 같아요. 뭐 일부러 한 건 아닌데 어쩌다 보니까 책 홍보를 하고 있었고 네, 연수는 뒷전이었고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저는 특수교사들이 특수교육에 관련된 자기의 역량을 개발하는 것도 되게 좋은데, 강화하는 것도 좋은데, 뭔가 자기만의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파고들고 그거를 개발하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게 그죠? 됐다. 시작한다. 이렇게 떠요. 그럼 비디오를 사용해서 출발. 네, 첫 번째 슬라이드에서는 제 소개를 간단히 했어요. 제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다른 건 몰라도 특수학급 교수학습 방법의 실제에 대해서만큼은 강의를 해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이렇게 제 소개를 하면서 그런 얘기들을 했고요. 수업 목표는 실질적인 방법을 제시한다인데 어떻게 수업하는지, 어떤 수업 준비를 어떻게 하는지 온라인 수업을 포함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하고 실제적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라면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이 PPT는 제가 너무나 애용하는 미리 캔버스에서 만들었고요. 챕터를 4가지로 나눠서 첫 번째는 국어학교 교수학습은 뭔가, 국어 교수학습 현상이란 뭔가, 좋은 국어 수업이란, 그리고 고려해야 될 사항, 교수학습 모형 한번 짚어보고, 그 다음에 이런 교수학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학습 목표와 내용 선정이 이루어지는데 특수학급 같은 경우는 교육과정이 어떻게 짜지나, 그래서 학년별로 혹은 수준별로 그 교육과정을 가지고 개별화 교육에 어떻게 적용하고 교수학습 방법은 어떻게, 이거 뺐던 것 같은데 이게 2가지로 교과 내용하고 교육 과정하고 교과 내용 풀고 내용 선정이 되면 3번째, 4번째 챕터가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교수학습이 이루어지는 거,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교과서를 이용한 수업, 그림책을 이용한 수업, 놀이를 통한 수업, 그 다음에 이게 아닌 온라인 수업, 실제 PPT랑 조금 달라요. 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실제 교수학습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제가 학습지 제작이나 학습 자료들은 어디서 아이디어를 얻고 어떤 것들을 제작하는지 방법들 간단하게 소개하면서 강의가 끝났어요. 네, 이렇게 교수학습 현상이란 텍스트를 중심으로 한 교사와 학생의 의미 있는 상호작용이다라는 얘기를 강조하면서 시간표 짜는 얘기들을 좀 했고, 좋은 국어 수업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저는 어떻게 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 이제 도입 부분에 우쿨렐레나 손유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아이들 수업에서는 그냥 텍스트를 가지고 하는 수업이지만 신체 활동이라든가 어떤 조작 활동이라든가 게임 같은 것들을 주로 이용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접근하면 아이들이 재미있고 적극적이고 활발하게 참여한다라는 얘기들을 했고요. 그다음에 뭐 평가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제 평가가 사실은 우리 아이들은 주로 관찰로 평가를 많이 하는데 그리고 또는 학습지 활동을 통해서 마무리하면서 하는데, 그래서 심플하게 수업 목표와 관련된 1가지 정도를 하는 이제 학습지를 만드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미리 캔버스 얘기를 한 번 더 했어요. 네, 저희는 국어 수업 어떻게 좋은 국어 수업인지 알죠. 마음에 새기고 요대로 다는 못하지만 어쨌든 기본적인 특징들을 알고서 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자료를 찾다가 특수교사가 인식하는 좋은 수업이란, 그 수업에서 개선해야 될 특징들을 살펴보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눴어요. 장애의 다양성을 고려해야 된다. 학생의 특성과 능력을 반영해야 된다. 교육 방법, 분위기가 포용성이 되어야지, 교사와 학생이 서로 신뢰하는 분위기가 되어야지 좋은 수업이 이루어진다라는 얘기들을 했고요. 평가 같은 경우는 일상생활에 적용하는 능력에 관한 평가가 되어야 한다라는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이런 얘기도 쭉 같이 이야기하고 우리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수업이 이제 이루어지는데 제일 핵심은 여기 같아요. 수업 설계를 하는 과정, 저희가 여기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뒤에서 한 번 더 했고요.
그래서 국어 수업 실천에서 고려해야 될 상황, 동기유발, 그다음에 관련성 얘기하고 언어 상호작용 촉진, 발문 및 피드백에서 아이들이 어떤 확산적 발문이 사실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은. 하지만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발문을 좀 더 신경 쓰고 피드백, 그래서 피드백 같은 거 하는 거 제가 수업하는 영상 보여드리면서 말씀 많이 드렸고, 그다음에 교과서 및 교수학습 자료 유튜브에서도 말씀드린 거 어떤 것들 가지고서 좀 더 추가해서 교과서 말고 그 외에 학습 자료들 소개해 드렸고, 그다음에 이런 국어 수업 실천에서 예기치 않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한번 해보고 넘어갔어요. 교수학습 모형들은 사실은 우리가 이거를 교수학습 모형을 보는 거는 아마도 지도 한 짤 때인 것 같다는 얘기를 했더니 다들 빵빵 터지시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국어과에서는 써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학습 목표와 내용 선정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특사학급 같은 경우는 이 일반 교육에서 국민공통 기본 교육과정에 따라서 해당 학년의 교육과정에 따라 국어과 학습 목표와 내용을 선정하고 대상자의 연령과 장애 정도에 따라서 학교의 또 상황을 고려해서 기본교육과정과 재구성해서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한다라는 기본적인 얘기들을 하고요. 그러니까 재구성하는 방법은 이런 재구성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는 주로 주제중심 통합으로 해서 계절이나 학기초 우리 학교 학기초 활동들이나 그림책 같은 수업을 할 때는 이제 주로 주제중심 통합 으로 이렇게 재구성을 한다라는 얘기를, 그 다음에 이제 개별화 교육 계획 어떻게 반영하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렸고, 교수학습 실제로 넘어가면서 교과서를 이용해서 수업할 때는 어떻게 한다. 미래엔 도서물에서 이 장애 통합 교육 자료 보완 자료, 이 교과서에 해당하는 그 통합 교육 보완 자료인데 이게 되게 쓸모 있더라고요. 괜찮아요. 그래서 저는 해당 학년에 해당하는 것들, 3학년 아이 같은 경우는 주로 이걸로 해서 꾸러미 나가거든요. 교육과정에 맞게 구성되어 있어서 참고로 쓰시기에 되게 좋은 자료고, 여기서 구입하셨다면 전자저작물로도 사이트에서 다운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책을 직접 아이들한테 보내도 되지만 다운받아서 프린트해갖고 해도 되니까 이 사이트 들어가셔갖고 전자저작물 꼭 다운받으세요. 기본교육과정 교과서 되게 괜찮아요. 장애 정도가 심한 친구들한테는 기본교육과정을 이용해서 이 교과서를 가지고 수업해 주시는 것도 되게 괜찮았어요. 제 작년에 주로 이 교과서를 이용해서 수업을 했고, 그다음에 그림책을 이용한 수업, 이런 그림책을 수업을 하는 장면들을 보여드리면서 이야기했어요. 이건 유튜브에 다 올린 거라서 선생님들도 아실 거예요, 보신 분들은. 그래서 놀이를 통한 수업을 할 때는 어떻게 포스트잇 활용했는지, 풍선, 제가 유튜브에 다 올렸던 것들이죠. 이렇게 에너지 넘치게 수업하는 모습들을 보여드리고, 코로나로 인한 원격 수업, 2학기 걱정입니다. 1학기에는 어쨌든 학습 꾸러미를 배부를 했고, 주일에 가정 방문하면서 아이들의 상태를 좀 파악을 했고, 학부모님들의 협조가 되게 필요했어요. 그래서 단톡방송에서 안내하고, 그다음에 유튜브 개설해서 어머니들한테 가장 편하게 접근할 수 있게 URL 주소 보내드리면 그거 가지고 아이들한테 보여주고, 그리고 수업을 좀 재미있게 구성해보자 해서 이제 쉽고 재미있는 구성으로 학습 꾸러미를 구성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영상으로 이제 제작을 하면서 제가 아이들한테 직접적인 수업을 영상으로 하거나, 아니면은 그러니까 1학기 한 중반부터는 꾸러미 활동을 일주일치를 영상으로 제작을 해서 안내하는 식으로 했고요. 요거는 이제 클릭하면 링크된 곳으로 제가 어떻게 했는지 보여드리는 영상으로 일정 연수를 했습니다. 학습 자료 및 매체 활용은 어떻게 했냐? 학습지 제작 같은 경우는 미리 캔버스 소개해드리고, 영상 편집 저 빌로로 해요. 그 다음에 이거 진짜 훌륭해요. 이 두 가지 진짜 제 유튜브에 아주 든든한 힘이 되는, 아주 수업과 유튜브에 힘이 되는
그리고 기타 수업 관련 사이트들은 세티넷 우리 특수교사 선생님들이 많이 공유해 주시는 세티넷 들어가서 많은 정보들 얻고 있고 선생님들 감사해요. 그 다음에 교과서 관련된 것들은 인디스쿨이나 티스텔파 그 다음에 아이스크림에서 이제 참고합니다. 교구 제작 아이디어는 어디서 얻나? 유튜브에서 검색해서 수업 관련된 검색어 검색해서 활동된 것들 좀 재미있는 놀이 같은 거 검색하고 이 차이의 놀이 아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차이의 놀이에서는 다양하게 아이들이 집에서 조금 유아 아이들 대상으로 하는 놀이들이 많은데 집에서 우리 아이들도 수준이 조금 낮다 보니까 적용할 것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엄마표 한글놀이, 엄마표 놀이, 뭐 엄마표 수학 이런 것들 검색하다 보니까 어쨌든 집에서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있는 경우는 이제 저희가 꾸러미 학부모님들의 힘이 제일 크고 학부모님들의 협조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엄마표에 좀 검색을 많이 했고요. 엄마표를. 그 다음에 해외 이미지 검색 핀터레스트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서도 해외 여러 가지 이미지들 관련 이미지들 내가 하나를 뭔가를 찾으면 이거와 관련된 다른 여러 가지 이미지들을 계속 검색할 수 있게 하는 곳인데 여기서 이제 미술활동 같은 경우들 아이디어를 좀 많이 얻었어요. 그리고 저의 든든한 친구들, 특수교사 친구들에게서도 여러 가지 아이디어나 자료들을 받아가면서 1학기를 버텼던 것 같아요. 이제 연수를 끝냈습니다. 네, 2학기 특수학급 학사 운영 방안이 공문으로 왔어요. 읽어보려고 프린트를 했는데 갑갑합니다. 2학기 좀 나아지려나 했는데 상황은 1학기랑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고 더하면 더할 것 같은데 네, 2학기에도 우리 선생님들 우리 어머님들 모두 파이팅입니다. 파이팅!